안녕하십니까. 탈북자 김성민입니다. 지난 11일 청와대가 제주도 감귤 200톤을 김정은에게 보냈습니다. 이를 김정은이 청소년들과 평양 시민들에게 보냈다고 16일자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생활할 때 처음 귤을 보았던 때가 1971년이었습니다. 당시 김정일은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북한 주민 전체에겐 알려지지 않았던 때였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윗분으로 불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꿰차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던 때였고 그 일환으로 영화 및 문학예술계에서 이른바 선천적, 천재적 능력을 발휘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북한의 모든 예술인들에게 바로 그때 김정은이 북한의 문화예술인들에게 선물로 귤을 주었던 것입니다. 제가 살던 동네가 평양시 중구 경상동으로 제일 끝에 아파트에는 빨치산 아파트, 빨치산들이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두 아파트에는 외교부 아파트라고 해서 외교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화예술인 아파트라고 해서 작가 예술인들이 살던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김정은이 그 사람들 속에서 일부를 골라서 처음으로 선물놀이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선물에 자그마한 박스로 선물이 배달되곤 했었는데 그 선물에 귤 그리고 태평슬, 달력, 담배 이런 것들이 들어 놓여 있었죠. 저희 아버지는 받지 못했었는데 제 주변 친구들 그러니까 저희 학급에 있던 친구들의 아버지가 아버지들 중 몇 사람이 선물을 받았고 그 선물 받은 이야기를 학급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하면서 내용도 알게 됐었습니다. 당시에 작가동맹위원장이었던 리기영 선생 그리고 후에 작가동맹위원장이었던 소균기 선생 그분들이 아들이 저와 한 학급에 있었기 때문에 선물 자랑을 하곤 했었는데 그런 선물에 늘 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귤을 받던 사람들을 두루 살펴보면 조선문학 창작사 작가였고 후에 조선문학 창작사 사장이 되었던 김병훈 씨 그리고 12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기도 했죠. 내각 부총리 겸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까지 올랐던 강릉수 그리고 배우 겸 연출가였던 엄길선, 김일성, 강반석, 김형건 등 김일성 및 그 가계 영화의 대역 배우들 이런 사람들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받던 선물에 포함되어 있던 귤 참 먹고 싶었지만 먹어보진 못했고요.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1980년도 중반에 평양시 주민들에게 김정일이 이른바 난방과일이라고 하면서 그 귀한 난방과일을 1인당 3알씩 선물로 주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 누님이 평양에서 살고 있던 거로 선물을 받았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 군대에 나가서 혹시 집에 들릴 수도 있는데 장군님의 선물을 전해주겠다면서 귤 2알을 신문지에 사서 아주 오랫동안 보관했다가 제가 집에 가니까 먹어보라고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는 썩었었고요. 그리고 하나는 처들처들 말라 있었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었습니다. 당시에 저희 누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장군님께서 그렇게 귀한 난방과일을 당자금을 들여서 사와서 우리 평양 시민들에게 주었는데 정말 군사복무를 잘하라고 평양시에서 군대에 나간 그런 군인답게 군복무를 잘하라고 신신당부하던 기억이 납니다. 장군님의 사랑이었더라는 전제를 깔았지만 당시에 지방에서 살던 사람들은 우린 왜 귤을 안 주나 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속으로 깜짝 놀랐던 기억도 있습니다. 귤에 대한 이야기는 전 태국 주재 무역 참사관이었던 탈북자 동지의 홍순경 회장님으로부터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홍순경 회장님이 무역 참사로 꽤 오래 태국에 나가셨는데
몇 년 만에 한번 고향에 갔었던 기억이 있답니다. 조국의 부름을 받고 비행기에 올랐는데 당시엔 비행기가 한 주일에 한 번씩 태국과 평양을 방콕, 평양 왕복했던 적이 있었고 후에는 그 비행기가 이제 운항이 중지됐었죠. 홍승경 사건 때문에. 어쨌든 그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 승무원 외에 손님이 한 명도 없었더랍니다. 본인과 부인 두 명이 달랑 타고 가는데 그 중가운데에 박스가 이제 7개가 놓여 있어서 이건 뭐 하는 거냐 했더니 39호실 관계자가 장군님께 보내는 선물이다.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비행기로 남방과일들을 구입해 가지고 평양으로 보낸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홍승경 무역 참사관이 나도 모르게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구나. 정말 장군님께 이렇게 귀한 남방 과일이 항시적으로 배달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더라고 저에게 그 추억을 말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귤은 귀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1월 1일 설날 선물에는 김정은 선물에는 귤이 빠지지 않고 들어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봤는데 북한에 현재 장마당에 귤이 있다고 하네요. 좀 비싸긴 하죠. 한 알에 평균 1,000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에 비하면 정말 일반 사람들은, 일반 주민들은 구경조차 어려운 그런 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귀한 귤 200톤이나 받아놓은 김정은의 심정이 어땠을까? 감개무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북 제재 때문에 외화도 고갈이 나고 있는 마당에 당연히 선물용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나머지는 어디에 썼을까 궁금했었는데 평양 시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주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말 주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200톤이면 약 200만 개의 귤이라고 하는데 평양 시민이 270만 명 정도니까 하나씩 못 들어갔겠네요. 이런 귤을, 이렇게 귀한 귤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성리보젓을 받았더라는 대가로 보냈다고 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 제주 감귤은 반드시 장군님의 하사품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북한의 현실에 있습니다. 나아가 장군님의 위대한 담력, 용도의 결과가 나온 남조선 조공품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그런 과거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이 난 김에 과거 김정일은 대한민국의 모든 지원물자에 대해 그런 식으로 주민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장군님만 믿고 따르면 반드시 승리하며 그 대표적 사례가 남조선으로부터의 물자 공급이란 옥지를 부리곤 했죠.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제주도 감귤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구멍을 내는 이른바 돌파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두렵기까지 한 물건입니다. 몇 년간 북한에 보내기 위해 딸기를 재배하고 있다는 어느 시민단체의 딸기 하우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묘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한이 함께 한다는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닐세라 제주도 우회에서 배추며 당근까지 보내려고 결의했다고 하니 대통령의 의중이 먹혀들었다고 봅니다. 남한의 모든 시민단체, 개인들에게 대통령도 보내고 있으니 인도적 차원의 지원 혹은 딸기나 묘목 따위는 얼마든지 보내도 좋다는 공개적인 메시지를 주었다는 면에서 위험하기 짝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말로는 안 되니까 행동으로 보여준 대북 지원의 못된 선례로 남게 됐습니다. 하지만 송이보섯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감귤을 보냈더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구차한 해명인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는
김정은이 저하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저하라고 보낸 제주도 감귤은 맞는데 이걸 어느 코에 발라 하고 오히려 짜증을 내 김정은의 상통이 훤히 보입니다. 아, 이 새끼들 보낼 바에 좀 콱콱 보내주지. 그리고 누가 감귤이나 보내달래? 대북 제재가 문제라고 그만큼 이야기했는데 미국 놈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이왕 시작한 거 쌀이랑 비료랑 그리고 대북 전략 물자랑 콱콱 실어 보내라고 그만큼 말하는데 아, 이렇게 대놓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